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마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이나 자식을 보내드린 심정은 가히 누구도 헤아리기 힘든데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제대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해 가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족을 잃음으로써 느끼게 된 이런 상실감과 슬픔들을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족을 보내고 어떤 마음인지, 어떤 심정인지, 어떤 생각인지를 가슴에 멍들게 두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될 수 있으면 여러 번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나누고 정리해서 내 마음과 가슴 속에 있는 가족에 대한 마음과 사랑과 애틋함과 아쉬움들, 또 충격과 놀람, 내 복잡한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는 심정들을 가슴에만 담고 계시지 말고 반드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표현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나 때문이라고 혹여라도 먼저 보내드렸거나 가셨다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갖고 자기를 탓하고 내 인생과 내 삶을 함부로 사용하려고 하거나 나는 살 가치가 없거나 제대로 살아서는 안 돼서 힘들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좋은 기회들을 포기하거나 하는 것들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을 잃은 전혀 예상치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던 혹은 준비했더라도 전혀 내 삶에 실감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신 가족도 내가 죄책감에서, 상실감에서, 그리고 내 삶이 계속 일상에 깨져 있는 모습들을 절대 즐거워하며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삶에 의미를 찾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내 가족이 전부였고 그 가족이 없는 내 인생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예상해 본 적도 없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리고 먼저 가시는 가족에게 내가 이렇게 꿋꿋하게 씩씩하게 살아내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내 삶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고 의미,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또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될지, 먼저 보낸 가족의 빈자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대해서 정리하고 내 삶의 이유를 찾아가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을 먼저 보냈지만 여전히 나는 살아야 될 가치가 있고 살아야 하며 살아내야 한다라는 마음과, 그래야 먼저 보내드린 가족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내는 모습으로 힘을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나 스스로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살 가치가 있고 살아내야 하며 잘 살 수 있으며 먼저 보내드린 가족도 내가 꿋꿋이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들이 가장 먼저 보낸 가족에 대한 애도의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시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을 여러 차례 같은 말이더라도 반복해서 정리하고 마음과 생각을 비워내고 건강하게 애도할, 숨기고 참거나 서로 조심하거나 말을 언급하지 않거나 피하는 것들은 가슴과 생각에 멍이 들게 합니다. 트라우마로 남겨질 수 있고
건강한 애도의 과정을 보내지 않으면 내 삶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들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 가족을 잃은 슬픔을 건강하게 마주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마음을 누군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자세하게 상세하게 구구절절히 하소연해라. 내 마음의 슬픔이 계속적으로 비워내질 수 있도록 건강하게 내 가족을 내 마음으로부터도 보내드릴 수 있고 이별할 수 있도록 보내드린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보내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 내 삶의 일부에서 건강하게 그냥 잊어버리고 내가 없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내서 가신 분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가신 분에게는 잘 갈 수 있게끔 또 편안히 가실 수 있게끔 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도 보내드리는 과정이 먼저 가신 가족에 대한 건강한 애도의 과정입니다. 그럴 땐 혼자서는 처리가 반드시 힘들고요. 누군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 지인들에게 내 마음을 충분히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10번, 20번, 100번이라도 내가 어떤 마음이었고 어떻게 가족과 함께 또 어떻게 좋았고 어떻게 아쉬웠는지 구체적으로 구구절절히 상세하게 풀어내고 나누고 털어내고 토로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잘 정리되거나 애도의 과정이 건강하게 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나 자신에 대한 자책, 죄책감, 내 삶에 대해서 경시하거나 함부로 여기거나 지금까지 인생에 매우 많은 방향성이 틀어지지 않도록 부정적인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일상이 깨어지거나 또 다른 가족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건강하지 못하게 되거나 왠지 내가 행복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잘 지내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내서는 안 될 것 같고 못 지내야 될 것 같고 건강하게 지내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뭔가 못 살아야 될 것 같고 이런 부정적인 정서는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풀어내거나 정리되지 않으면 이런 부정적인 정서에 매우 휩싸이게 되고 나 자신과 또 다른 남은 가족들과의 관계마저 매우 건강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크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하고 풀어내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그리고 보내드리는 가족 외에도 나 자신과 남은 가족들이 그런 빈자리를 없애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 빈자리에 있어서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건강한 내 삶의 존재감,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별 애도 증후군은 일명 상심 증후군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가까운 가족, 부모, 남편, 아내, 연인, 친구 혹은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인한 이런 깊은 슬픔, 고통들이 매우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슬픔,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이 고통을, 아픔을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정성껏 간호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실제적으로 발생하기도 해서 이런 이별에 대한 충격과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게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는 실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별 애도 증후군은 마치 심장이 쥐어짜는 듯한 고통, 호흡곤란, 메스꺼움 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데 실제 검사에서는 이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요인이므로 반드시 심리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혼자 이겨내려고 하거나 혼자 노력으로 혹은 혼자 참고 지내게 됐을 경우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 혹은 조현, 우울, 불안, 강박, 자해,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적극적인 치료와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며 건강한 식습관,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는 것들, 무언가 만들어보고 악기를 연주해보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감사하는 연습, 또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들, 안정적인 환경, 내가 긍정적이고 밝게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